잠시 산책을 나왔습니다. 네. 걸으면서 얘기하면 너무 힘들 것 같고 앉을 때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태국 여성에 대한 이야기, 태국 여자를 만날 때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타강입니다. 좀 한국적인데 왔는데 이런 데서 제가 태국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게 됐네요. 제가 태국 여성은 와이프 말고는 만나본 건 아니지만 와이프 주변 지인들을 만나본 것과 함께 해서 제가 생각하는 태국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태국 사람들, 태국 여자는 굉장히 친절하면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보통 태국 사람들 같으면 굉장히 성적으로라든지 문화적으로 열려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나라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중국 쪽 계열에서 오신 분들은 유교 사상도 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보수적이에요. 밖에서 스킨십 하는 거, 손잡는 거 굉장히 꺼려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둘만 있을 때야 뭐 그런 게 없지만 밖에서 누군가 보고 있다고 할 때는 많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과 연애하듯이 덥석덥석 손을 잡는다거나 끌어안거나 하시면 안 돼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적응하고 나면은 애정행각 같은 거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가지시길 바래요. 다음으로는 태국 여자들은 조금 자기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부분이 있어요. 동남아가 그렇듯 모계 중심 사회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오히려 경제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주도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한테 맞춰주는 게 습관적인 것도 있었지만 와이프 같은 경우에 그러지 마라, 나는 나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독립적이더라고요. 와이프 친구들도 보면은 다들 여자분들이 일적인 것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나서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 여성들보다 오히려 더 리더십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은 태국 사람들은 화를 좀 안 내는 편이에요. 그들이 화를 낼 경우는 굉장히 소수고 화를 내면은 좀 극단적으로 심하게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일례로 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딱히 욕을 한다거나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캄보디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적대적인 게 있더라고요. 국경을 맞대고 있고 분쟁 지역이 있다 보니까 전쟁 위기가 최근에 뉴스로도 다뤄졌죠. 그런 것처럼 캄보디아에 대한 적대감이 좀 있고 최근에 범죄 조직들 타운이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됐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래 저것 봐라, 저 나라는 오래전부터 태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전반에 많은 피해를 끼쳤다, 왜 믿어주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와이프가 그렇게까지 화내는 거 거의 본 적 없습니다. 저한테 화를 낸 게 아니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쉽게 화를 내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화가 났는지 나한테 불만이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잘 살펴야겠죠. 친절할 땐 친절하지만 화를 낼 때는 무섭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면적인 게 아니라 외형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태국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섞여 살다 보니까 굉장히 외모가 다양하고 이국적인 면이 있어요. 동남아 하면 그냥 까무잡잡하고 작고 귀여운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태국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다양한 이목구비가 있고 하얀 사람, 조금 까무잡잡한 사람, 정말 흑인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까만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외적인 취향을 따지시는 분들은 이 사람 저 사람 고를 수가 있겠죠. 말이 좀 웃겼는데 어쨌든 내 취향의 사람을 찾을 수가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와이프가 귀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몸매도 좋습니다. 어쨌든 태국 사람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것도 장점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태국인들은 외국인에 대한 선입관이 좀 없습니다. 한국 사람, 유럽 사람, 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할 것 없이 많은 외국인들이 사는 데라서 그런지 외국인이라고 해서 거부감을 가진다거나 그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아요. 더불어서 나이에 대한 경계도 크게 없다 보니까 뭐 3, 4살 차이는 친구로서 지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한국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태국의 젊은 여성들과 연애하는 거 가능한 거고요.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성향에 맞으면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게 비단 외국인뿐만 아니라 태국인끼리도 통용되는 거라서 그건 문화적으로 이미 정착되어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편견이라는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건 한국 남자분들이 좀 주의하시고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일 것 같은데, 은근히 한류 때문에 한국 남자들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남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건 그동안 한국 남자들이 태국을 방문해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래요. 저도 피해볼 뻔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좀 폭력적이고 가정에 소홀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바람둥이라는 인식이 좀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한국 남자를 만나면 나중에 후회한다, 이런 얘기도 제 와이프는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것도 모르고 처음에 한국 남자니까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생각했어요. 아니었어요. 그냥 이 사람이라서 좋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한국 남자라고 너무 놀랬다고 합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면 어떡해, 그 사람 만나지 마, 정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저랑 직접 만나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그래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서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한국 남자들의 인식과 같은 부류였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계속 가지고 계셨다면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 사고 치지 마세요. 물론 좋은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일부의 분탕질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거 모두 다 경계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태국인 여성에 한정된 건 아니고 외국 여성분을 만났을 때의 특징 같은데, 그 나라들의 문화들, 외국인이면 알 수 없는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은,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로컬 지역도 많이 다니게 되고 관광객이라면 체험해 보지 못할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신선했고 재밌었습니다. 특히나 결혼식 같은 경우에 저희는 한국에서 결혼 안 하고 태국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정말 다르고 정말 힘들고 그런데도 저는 그 결혼식은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나중에 결혼식 이야기도 담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혹시나 낯선 것들 그리고 새로운 것들에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 생활이다 라고 인정하실 수 있어야지 좀 더 행복하고 재미있는 생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야외에서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좀 더 말을 빠르게 하고 재미있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라는 게 참 힘들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어떤 주제로 돌아올지 한 번 더 고민하고 재미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탁강이었습니다.